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 충남도의 교육수장이죠.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겁없이 질문하는 프로그램인데 함께 하시게 된 각오부터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긴장하면서 네. 그러나 또 솔직하게 말씀 나누고 아주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충남도 김지철 교육감과 함께하는 헬로 이슈 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교육감이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부터 이제 무상교육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됩니까? 제가 선거 때 이름 붙인 건데 3대 무상 정책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작년 7월에 취임하고 나서 바로 양승조 지사님과 만나서 이 문제를 좀 깊이 논의를 했고, 그리고 도의 의장님하고도 만나서 논의해서 3자 간에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7월 달에. 그리고 9월 중순에 이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또 선포를 하는 그런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 군수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해를 구하고, 또 충남도에서는 시장 군수님들과 비율 조정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연말쯤 오니까 이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들이 섰던 거죠. 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사실상 각 시군과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이 3대 기관들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추진에 관해서는 합의를 다 끝냈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고등학교를 무상교육하는 것은 충남 한 군데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전체를 무상급식하는 것도 충남 한 군데고요. 그리고 중학교 전체를 신입생에 한해서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도 아마 충남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아직도 일부 분들은 너무 무상으로 다 해주는 거 아니냐, 그 예산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사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충남의 경우는 전임 도지사님 때부터 이 무상급식 또 친환경급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조금씩 해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령 탑을 쌓듯이 얘기하면 윗부분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비용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시장 군수님에 따라서는 각 지자체 재원 구조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으시기도 했는데 도민들께서도 염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생각보다 마지막에는 여러와 같은 그런 지지 속에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이 되는 건가요? 아이 낳기 좋은 충남, 이것으로는 부족하죠. 네. 더 필요한 것이고, 저희는 이제 아이 낳는 것은 도지사님과 시장 군수님 영역이고, 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그 부분에 이제 일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는 이제 네. 그 가령 육아수당처럼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나머지 이제 병의원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복지 선진 국가들의 그런 패턴들을 많이 우리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충남도 교육청 제가 취재하다 보면은 보면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뭔가를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예,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는 이제 학교 혼자 이렇게 단순히 국영수 중심의 수업만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들도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들이 잘 지탱하는 이면에 쳐다보면, 잘 들여다보면은 마을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 어울려서 그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학교의 지역이 잘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학교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학교의 성장이 곧 지역사회 인재를 길러내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성장이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해왔거든요. 4년 다 한 것은 아닌데 한 3년 반 정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역에 기여를 하더라고요. 예상보다 많게. 좀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떤 가령 사례가 이런 있을까요? 거예요. 예. 학교 외에 마을 전체가 이제 마을 단위로 큰 학교라고 보고 주민 중에 역량이 되시거나 준비된 분들을 마을 교사로 초빙하면서 마을의 어떤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네. 그리고 그 학부모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생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통해서 학습도 도와주거나 아니면 마을 축제 또는 마을 협동조합, 학교 협동조합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마을이 활성화되고 하고 이제 지역의 경제가 마을 경제가 살아나는 것들을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네네. 학교 현장에 있는 일제 잔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무슨 뭐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그런 놀이 속에도 들어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쎄쎄쎄 아침바람 네, 찬바람에 이런 것들이 일본 말에서 온 것이고요. 이제 고무줄 놀이 하면서도 하고 손뼉 놀이도 진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이런 데도 들어 있고요. 학교 교과에도 보면은 친일파로 이렇게 우리 민족사에 좀 부정적인 일을 했던 분들이 교과를 작곡했거나 또는 교표 이런 데도 들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역에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 학교 현관 중앙에 일제 시대에 그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이 칼을 차고 앉아 계시는 그런 초상화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마 담당 부서에서 조사해 보니까 제법 나온 것 같고요. 네. 그게 독립기념관 또 그런 시민단체 또 역사를 전공한 교수님들 또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또는 역사교사들과 함께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교육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해서 지난 2월 말에 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단을 위촉하고 그리고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들 각종 행사를 해가면서 교육적으로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올해 다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 정도까지 이런저런 것들을 쭉 찾아내고 이걸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맞게 연령대에 맞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의미 규정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할까를 학생들에게도 물어가는 그런 교육을 해나갈 겁니다. 학생들이 좀 줄고 있는 곳은 너무 없어서 문제고 네네. 또 늘고 있는 곳은 또 너무 늘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대응 방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뭐 기가 막힌 묘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동일 시군에서도 특정 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또 모이시면 뾰족한 방법은 없는데요. 현재 시군끼리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농어촌이 많은 우리 충남의 여건에서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내걸고 지켜봤는데 일정한 정도는 성공을 하고 있지만 또 노력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들의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을 특성화하고 그 학교만 하는 그리고 그 학교에 가면 우리 아들, 딸이 참 행복하겠다. 아, 진짜 재미있게 하시네. 이런 이제 학교 운영을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학교에서 그걸 잘 해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나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4년 동안의 성과 그리고 4년 반 좀 넘었는데 현재까지 성과를 보면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충남의 학생 감소 속도가 전국적으로 볼 때는 느린 편에 속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사실 사명감을 갖고 이제 오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하고 계신데 교사가 항상 부족한 게 또 문제잖아요. 예, 올해도 보니까 좀 적게 뽑혔죠. 어떻습니까, 교사?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제 충남 초등에 관해서 이제 그 전에 걱정을 해오셨는데 올해부터 그 문제가 풀렸습니다. 왜 풀렸나요? 예,
왜 풀리냐면은 네. 많이 오셨으니까. 아, 많이 오셨어요. 왜 그러면 많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우리 충남에 네. 초등교육이 이렇다라고 하는 홍보도 했지만 실제로 와서 근무해 보는 분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홍보되었던 그런 학교 현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봤고요.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민주적인 학교 협의 문화를 통해서 학교 자치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새내기 선생님이시든 또는 아주 고연령 선생님이시든 누구나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문화가 4년 반 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선생님들이 스스로 말씀을 하셔요. 아, 그런 것들이 많은 입소문을 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직원이나 교사들의 업무를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네네. 이야기를 좀 듣고 있어요. 네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교원들의 업무가 하여튼 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 교육부 공문 줄일 수 없고요. 국회 의원님들, 도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종 사업이나 정책들이 많아지면서 보고하거나 또는 후속 조치해서 3번, 4번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해왔고요. 작년까지도 공무원 숫자로 볼 때는 충남교육청 산하에 학교에서 받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로 적은 교육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각 시군 교육청에 학교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장학사님 그리고 또 주무관님과 초등학교를 대비해서 초등 단기 대체교사 뭐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갑자기 선생님이 아프시거나 또는 어디 뭐 다치시거나 해서 일주일이나 여럿씩 못 나오실 경우에 그때 이제 대체 인력까지 하고 그리고 학교의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서 이거는 정말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부분들을 시군 교육청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것만큼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시간을 가지고 수업 지도에 전념하시고 특히 아이들과 눈 맞추면서 상담도 하시고 생활 지도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올해 3월서부터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됐죠. 이제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며칠 전에 나온 자료라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발표한 그 직무수행 평가 보면 교육감님 성적이 중간 정도밖에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여론조사 기관에 어떻게 표집을 하는지 묻고 싶거든요. 정말 전국에서 가장 발로 많이 뛰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현장을 가장 많이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래교육과 인성교육 또 안전 또 다문화 가정자녀 교육 특수교육 이런 것들에서 또는 재정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거의 제가 이제 교육부로부터는 이제 우수교육청으로 싹쓸이를 하다시피 하는데 네. 뭐를 보고 하는 건가? 이미 실제로 충남교육 정책을 들여다보고 설문에 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궁금해요. 코딩 교육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해지잖아요.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충남도 교육청에서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그동안에도 포항공대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원격 연수를 통해서 우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초등학교는 정보교사가 따로 안 계시는데 담임 선생님이 6학년 실과 과목을 통해서 이제 코딩 교육을 하시게 되는데 그 원격 연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초등의 경우는 이제 코딩 동아리가 있고 중등도 따로 코딩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곳곳에서 코딩 체험 캠프를
뭐 가령 이렇게 내포 예산지구, 천안아산지구, 논산 계룡 중심에서 부여, 공주 이런 식으로 광역으로 묶어서 이거를 쭉 해온 것이죠. 태안에서 서태당진을 묶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오면서 그 열기를 좀 끌어올렸고요. 작년서부터 코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정보교사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마음껏 코딩 교육에 관해서 아주 와서 놀면서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센터를 만들자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를 홍성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12실을 짓는데 전국 최대 규모로 해서 8월 하순이면 아마 이제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평일도 그렇고 주말에는 와서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님과 함께 와서 그 12실 중에 8실을 그렇게 쓰는데 거기 와서 충분히 체험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해나갈 수 있고요. 그 중에 한 실은 EBS 방송하고 연결을 지어서 EBS 충남 캠퍼스를 또 하나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학부모님께서도 들어보셨을 텐데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네네. 충남교육청이 좀 아주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메이커 교실을 또 그 안에 만들어 가지고 12시를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과 메이커 교육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고요. 그리고 각 시군교육청에도 이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 규모가 이제 좀 너무 작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이제 크게 또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 스카이캐슬이라고 좀 있었는데 드라마 좀 어떻게 보셨나요?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보셨을 것 같아요. 염정아 씨를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스카이캐슬에 살지 않고 캐슬에 살아요. 예. 네. 땡땡땡 캐슬. 네. 예. 그 교육 현장을 좀 풍자를 많이 해가지고 네. 화제가 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좀 과장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오늘 교육부 장관께서도 그걸 보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실제로 강남 중심으로 드라마에 나온 대로 상위 1%도 아니고 1%가 되면은 이른바 S대학을 갈 수가 있는데 0.1%를 겨냥한. 그래서 교육이 어떤 사회 계층, 신분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과거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했다면 그 드라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상승된 그 사회 계층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사교육을 통한 부모의 욕망 구조를 그려낸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0.1%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1%라고 해도 나머지 99%는 외면할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저희 이제 전문 용어로 보통교육이라고 합니다. 보통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가고 대신에 저희처럼 그 농어촌이 많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내부에서는 다짐하고 또 결의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이 말씀을 드리기는 참 민망한데 교육부에서는 이제 대입 진학 상황을 조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발표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난 4년 동안 충남은 계속 수도권 주요 10개 대학의 진학 상황이 제가 교육감 처음 하던 때보다 2.2배 정도로 늘었고요. 올해도 대폭 늘어가지고 이거 참 그냥 우스갯소리로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그것이 아마 이제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작년까지는 천안에만 진로 진학 상담실을 두었습니다. 고입과 대입 진로 진학 상담을 해드린 거거든요.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이 서산에도 서산시청에서 공간을 주셔가지고 운영하고 그리고
도교육청 옆에서 이제 내포 지역에 또 하나, 논산에 한 4군데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학생 학부모님이 오시면은 짧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서울까지 사설기관에 달려가지 않으셔도 좋다. 아주 자신 있게 추천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또 특히 고등학교에는 대학신학 지원단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올해 207명이 활동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의 역할로 해서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충남에서는 또 상쇄시켜 나가고 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네. 올해 좀 중점적으로 어떤 거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학교 혁신은 뭐 중단 없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전국에서 좀 가장 앞서 나가는 미래 교육을 하고 싶은 것이 교육감으로서 계획이고 또 욕심이고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카이스트와 연결해서 다문화 가정 자녀이든 또는 집안 경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든 간에 또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지금 3년째 해오고 있고요. 나머지 자녀들도 또 다문화 가정 자녀 말고도 보통 학생들도 다 이렇게 영재 교육을 해 나갑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로봇 이런 걸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인간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인성교육에 특히 미래형 인성교육, 충요 외에도 소통과 공감과 나눔과 그리고 사회적 정의감이 있는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일, 그런 일을 아주 역점둬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을교육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마을과 학교가 성장하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가고 학생이 줄어가는 이 시대에 교육만의 또는 학교만의 담장을 쌓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건 세계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혹시 뭐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외에도 저는 이제 문화, 예술, 체육 교육을 강조하거든요. 문예체 교육을 통해서 전인이라는 게 정말 균형 잡힌 인생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전인 교육을 해나가겠다는 것이고, 올해는 이제 이른바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양 100주년을 맞이해서 3월 1일 이제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만 3월 1일 지나면은 100주년 기념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특히 100주년이기 때문에 4월 11일 되면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끝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내년까지 이 두 개의 10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역사 교육을 제대로 좀 해나가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씻어내는 일, 또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좀 잘 심어주는 일, 그리고 학교에 남아있는 뭐 일본어식 표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과제로 제시하거나 놀이를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는 이 시대에 초등학생으로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양백주년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상해와 그 독립투쟁의 현장을 갑니다. 상해와 또 만주 걸판에서 여순 감옥에서부터 하얼빈까지 블라디보스까지 쭉 밟으면서 백두산에서 다시 만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단순히 국수적인 판단이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도 우뚝 서두로 우리 당당하고 표정이 밝은, 저는 교육의 최종 성과는 이제 얼굴 표정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청소년을 길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교육감이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 이슈 특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